안녕하세요. 오늘 심화과정 2 첫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심화과정 2에서는 동물생리학 후에 이제 일반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식물, 생태, 진화, 생물 다양성까지 보게 될 거예요. 역시 심화과정 1 때랑 마찬가지로 일반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도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내용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동물생리학 서론으로 동물의 구조와 기능의 통합, 이번 15장에서는 이거 예전에 일반 과정에서도 똑같은 순서로 보셨는데요. 일단 동물의 체계하고 일반적인 동물 신체 항상성 조절 기작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동물 조직의 4가지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동물의 구조 먼저 보실게요. 일단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죠. 그래서 세포, 그 밑에 그냥 그림으로 예전에 했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보시겠습니다. 세포는 우리 세포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심화과정 1에서도 했었는데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세포는 생물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세포는 기존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세포 분열로 생성된다. 이렇게 3가지 세포설 유지죠.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동물은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집단을 하나 형성한 것이 조직이죠. 그래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일단 기능은 동일해요. 기능은 동일한 애들이 모여서 형성한 게 조직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세포들의 집단,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직 위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이 우리는 기관이잖아요. 동물은 기관인데, 우리 식물은 예전에 첫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심화과정 1에서도, 식물은 조직과 기관 사이의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죠. 그거 쓰진 않겠습니다. 식물 파트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로 기관으로 가요. 기관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형성한 기능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한다 그랬는데, 동일한 기능이 너무 많아요. 기능이 세포 단위로 가면 너무 많은데, 여기서 기관들은 그 주요, 생존에 필수적인 주요 기능들,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기능들 좀 큼직큼직하게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기관계인데, 그 기관계의 각 기관들이 거기서 이제 분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 단위를 기관이라고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은 척추동물의 총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4가지 조직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뭉쳤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죠. 창발적 특성이라는 것은 하위 단계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특성인데, 성질인데, 상위 단계에서 그 하위 단계들이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로이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특성인데 특히 하위 단계가 어떻게 상호작용, 이들의 상호작용,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 기능 단위에서 지금 그림에 나온 얘가 심장이죠. 심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펌프하는 그런 펌프 역할을 하고 4가지 조직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위를 또 떠올려 보면 위도 4가지 조직들, 그 앞 단계에 하위 단계의 조직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양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는 우리 음식물 연동운동으로 혼합하고, 그 다음에 펩신을 분비해서 단백질 소화하고, 위산을 분비해서 이제 뭐 병원체 살균 같은 거 수행하죠. 그런 게 창발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위 단계,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하위 단계가 조직인 거고, 상위 단계가 기관인 거죠. 그래서 기관 단계에서 동일한 네 종류의 하위 단계 조직들 가지고 형성했지만 각각 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거, 고유의 그거를 창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장만의 그런 혈액 펌프 기능, 그다음에 위에 뭐 단백질 소화나 살균 기능 같은 것들이 창발적 특성이에요. 모양, 형태가 다른 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동물에서는 기관에서 식물을 볼 수 없었던 기관계 이제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관계는 10여 가지가 있죠. 우리 다세포 동물에서. 그래서 그 10여 가지 기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뭐 호흡, 순환 같은 그런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들 위한 모든 여러 조직과 기관의 협력 단위를 이제 기관계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16장부터 해서 하나하나 우리 이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10여 가지 기관계가 우리 다세포 동물, 개체를 형성하는데, 여기서 동물의 형태, 몸의 형태나 뭐 이제 뭐 아까 기관이나 뭐 이런 단계들도 마찬가지고, 그 형태가 기능을 결정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요것도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위에 새 날개 구조에서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는 일단 넓어야 하고, 그래서 뭐 깃털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표면적으로 막 넓히죠. 근데 또 무게가 무거우면 날기가 힘들죠. 날아오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 뼈 내부에는 또 공기를 함유한 그런 공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쫙 펼쳤을 때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아무튼 이런 기능이 그 생물체 또는 뭐 그 내부에서 또 이런 기관들, 이런 것들의 기능을 결정한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에 밀접한 상관관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 우리 상결근신, 저 이제 첫 글자 따서 이렇게 4가지 조직이 있었죠. 여기서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추가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리뷰할게요. 자, 상피 조직은 우리 체 표면 또는 기관 내벽을 싸고 있는 얇은 세포층인데, 상피 조직하면 이제 피부나 점막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한쪽 면은 보통 공기나 체액에 노출되어 있고,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피부가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사실 외부로 뚫려 있는 관구조, 뭐 호흡관이나 소화관이나 같은 애들은 뭐 외부로 뚫려 있긴 한데 공기랑 직접 접촉은 안 하죠. 표면이 다 이제 점액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체액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혈관 안쪽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쪽면, 반대쪽 면, 기저면이라고 하는데, 그 기저면은 기저막에 결합된 상태이다. 아까 공기나 액체에 노출된 면을 우리 정단면이라고 하죠. 거기를 위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쪽을 기저면이라고 하는데, 기저면에 기저막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저막은 뭐였죠? 두꺼운 ECM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의 일부예요. 그래서 두꺼운 ECM층을 통해서 이제 몸의 나머지 부위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결합 조직 중에 제일 많은 부피 차지하는 성긴 결합 조직의 기능하고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저막의 ECM층을 성긴 결합 조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피 조직의 기능은 그렇게 항상 제일 안쪽 면이나 제일 바깥쪽 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호 기능이 있고요. 피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양분 흡수나 뭐 기체 교환 같은 물질 교환이나 흡수, 그러니까 물질 교환, 그리고 뭐 흡수만 하는 부분, 또 뭐 분비도 같이 일어나는 부분,
뭐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양분, 그냥 뭉뚱그려서 물질 교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비 기능으로 또 특수화된 샘, 선 같은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감각 상피 같은 거, 다 상피 조직의 변형들이죠. 그리고 이 뭐 우리 피부에서 피부가 변화된 그런 피부 파생 구조물들, 뭐 손톱, 발톱, 그다음에 뭐 털,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게 상피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이 상피 조직을 분류할 때 세포 모양이나 세포 층수 가지고 분류하는데요. 모양에 따라서는 납작한 평평 상피, 그다음에 주사위 모양 입방 상피, 그다음에 원기둥 모양 원주 상피. 대충 어느 부위에 있었는지 우리 예전에 생리학 다 했었으니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편평 상피는 어느 부분에 적합할까요? 납작해요. 그럼 세포가 얇아요. 이런 애들은 가스 교환, 기체 교환에 유리하죠. 그래서 기체 교환, 우리 폐포벽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적합하죠. 그다음에 모세혈관, 뭐 내피, 모세혈관, 내피 같은 세포층, 평평상피. 그다음에 입방상피는 뭐 물질 흡수와 분비 같은 거 수행하는 우리 배운 내용 중에 콩팥 세관 같은 거, 세뇨관 있죠? 세뇨관 벽 같은 게 이제 입방상피이고, 그 다음에 원주상피, 원기둥 모양은 우리 배운 내용 중에 소장상피세포, 양분 흡수하고 뭐 뒤로 내보내기도 하는데, 아무튼 양분 흡수로 특수화된 그런 원주상피, 소장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포층에 따라 단층, 중층으로 나누는데 중간에 또 위중층 뭐였죠? 얘들은 원래는 한 층인데 세포 높이가 다른 애들 막 섞여 있는 거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기도벽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그래서 그림에 얘가 나와 있어요. 자, 왼쪽에 입방상피, 단층 입방상피, 요거 샘, 신장 세관, 그 다음에 갑상샘, 침샘 같은 샘에서 여기 지금 갑상샘은 내분비샘이고, 그 다음에 침샘 같은 경우 외분비샘이죠. 그런 애들 대부분 사실 입방상피예요. 침샘 같은 경우에 또 도관 구조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도관들, 외분비샘, 소화샘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관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다 입방체 모양이죠. 그 다음에 단층 원주상피, 요거 소장상피 조직 보여주네요. 그리고 얘는 정단면 부분에 또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미세 육모 같은 거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아까 입방상피 빼고 여기 원주상피 아래층에 좀 진하게 막 구조 그려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기저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거짓 다층 선모 원주상피, 위중층과 같은 말입니다. 거짓 다층, 위중층 선모 원주상피, 기도벽. 그래서 기도벽이기 때문에 호흡관 안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막으로 덮여 있고, 위에, 뭐 나머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표면은 다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정단면 쪽이 그 점액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호흡관 뭐 점막을 형성한다. 그게 다네요. 그 다음에 다층 평평상피. 다층인 경우에는 보호 기능이 특히 탁월합니다. 세포층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그 내부까지 손상이 가지 않겠죠? 피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마찰이 심한 부분에서 이런 다층 상피 나타나죠. 기저막, 즉 아래쪽 부근에서 계속 세포들이 재생되어 올려집니다. 이 피부 같은 거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각질 세포층 위쪽 부분에 죽은 세포들이 막 덮여 있고 아래에서 이제 살아있는 세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줄기세포가 형성한. 그래서 피부, 뭐 식도, 그 다음에 뭐 생식기 벽 같은 그런 표면에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단층 평평상피, 양분과 뭐 기체 확산이 중요한 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 공기주머니 벽, 폐포벽이죠. 이 중에서 이제 분비를 위해 특수화된 상피 조직, 샘선 그림 또 따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일반 과정에서 보신 건데, 일단 밑에 도관 타입의 외분비샘 나와 있습니다. 자, 내분비샘은 여기 지금 그림이 없는데요. 내분비세포는 뭐 이렇게 집단을 보통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이렇게 관구조로 형성하지 않은 세포 집단이고, 그 다음에 주변 세포 사이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면 주변 모세혈관으로 그 호르몬이 유입돼서 온몸 타고 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분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화된 관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B번의 땀샘 같은 경우에는 단관성 샘이라고 합니다. 관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죠. 그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단관성 샘. 역시 입방상피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하선, 우리 침샘 중에 하나인데 귀밑샘이죠. 이하선. 그래서 침샘은 세 쌍으로 이제 좌우 대칭으로 있는데 귀밑, 혀밑, 턱밑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침샘 같은 게 대표적인 복합성 샘이에요. 복합성 샘은 이렇게 관이 분지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보신 우리 위샘 같은 소화샘도 여기도 뭐 침샘도 소화샘인데 침샘들 중에 이런 복합성 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A번의 배상세포. 얘는 그냥 흔히 점액세포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피 조직 중간중간에 세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묻혀 있으면서 점액을 분비하죠. 그래서 단세포성 샘이라고 불립니다. 이거 뭐 소화관이나 많은 상피, 대부분 우리 피부 빼고 대부분의 뭐 점막은 다 가지고 있네요. 예,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상피 조직 이 정도 하고 이제 그리고 참 우리 혈관에서 혈관 내부 상피 조직은 따로 내피라고 따로 부르죠. 이름이 표현이 다른데 그것도 상피 조직의 일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 조직으로 넘어갈게요. 결합 조직은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묶여 있는데 가장 많은 부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긴 결합 조직이고, 그게 이제 결합 조직 이름을 형성한 애들인데, 이름을 형성하게 된 게 걔들 기능 때문인데, 상피 조직을 몸의 내부에다가 부착시키는 역할 수행하죠. 그래서 일단 조직들 간의 결합, 요 기능, 성긴 결합 조직, 소성 결합 조직이라고도 하고, 가장 널리 체내에 분포하고 상피 조직을 지지하고, 상피 조직 밑에 기저막층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관 고정하고 그 다음에 표면에 마찰을 줄인다. 그러니까 기관의 가장 바깥층을 싸고 있는 것도 그 성긴 결합 조직이죠. 그리고 섬유성 결합 조직, 얘는 이제 치밀 결합 조직이라고도 하고 좀 질겨요. 질긴 힘줄이나 인대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는데, 힘줄과 인대 기능 기억하고 계셔야죠. 힘줄, 뼈에다가 근육을 부착시킨다. 그 다음에 인대, 뼈와 뼈를 부착시킨다. 그래서 인대는 관절 부위에서 발견되고 좀 탄성이 떨어지는 게 인대예요. 근데 힘줄은 조금 이렇게 신축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눈의 각막, 공막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섬유성 결합 조직인데, 공막, 흰색 부분, 흰자 부분, 질긴 조직이다 그랬고, 전체 안구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각막은 그 중에 이제, 정가운데, 이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가장 이 가운데 표면 부분이 투명하게 변화된 거, 중심 부분이, 그게 각막이다. 그래서 각막, 공막 다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합 조직 이름하고 조금 동떨어진 애들인데요. 뼈나 연골, 그 다음에 혈액, 지방 조직 같은 애들도 결합 조직의 일부죠. 연골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척추동물 같은 경우 척추, 이렇게 단단한 뼈, 내골격을 나타내는데,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단단한 뼈가 아니고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이제 발생 과정 진행되면서 단단한 골 조직으로 전환되고,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골의 주기능은 사실 이제 출생하고 나면 뼈 말단에만 주로 남아 있으면서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관절 부분의 뼈 끝 부분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우리 뭐 연골 조직이나 골 조직이나 다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뭐 식물에서는 죽은 세포들이 이제 뭐 물관부에서도 발견되고 종종 많이 발견되는데, 동물은 우리 특히 척추동물에서 뭐 흔치 않죠. 그래서 죽은 세포층이라고 하면 뭐 피부 표면에 뭐 각질층,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에 있는 또 죽은 세포층,
그다음에 그 정도? 예. 그래서 죽은 세포층이 거의 없어요. 다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골에 세포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연골의 연골이 사실 이제 성체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혈관 같은 게 따로 분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단순 확산에 의해서 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이 연골, 성분, 전체적인 결합 조직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실 콜라겐이에요. 지방 조직 빼고 나머지는 거의 결합 조직 성분인데 거기에 좀 이제 특수화된 성분들이 좀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의 기질 성분, 콜라겐 그런 섬유에다가 미네랄, 광물들이 이제 막 부착이 돼갖고 딱딱해진 거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연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히아루론산 같은 산성 다당류, 점착성 다당류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골 조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